2017년 7월 14일 스카일러라는 18살 소녀가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I had the baby and I didn't. Okay, hold on a second. When you say you had the baby, where were you? I was in my bathroom. It just came out when I pushed and it wasn't breathing. It didn't make any noises. I put her in my arms. I tried to hold her and she's breathing. She doesn't have a heartbeat. Did you ever hear a cry or a whimper? When you say she didn't have a heartbeat, did you try to check it? I tried to feel. I tried to push hard. I just felt. When you realized that she's not going to make it. I have to bury her. 하지만 스카일러는 자신이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출산했을 때부터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브룩 스카일러 리첼슨이고요. 사건 당시 18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스카일러네 집안은 엄마, 아빠, 남동생 잭슨, 그리고 스카일러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집안이었어요. 스카일러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명랑하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스카일러는 운동신경도 타고나서 거의 모든 운동은 잘했다고 해요. 또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활동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동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 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카일러는 섭식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12살 때는 군것질을 한창 많이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칼로리 걱정을 해서 껌조차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일러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스카일러네 엄마가 섭식 장애가 있으면 엄마로서 치료하려고 도와주고 먹으라고 식욕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가 너 너무 마르니까 이쁘다. 진짜 프로 치어리더 같아. 이러면서 스카일러가 살을 빼는데 더 동조를 했대요. 많이 이상하죠? 그리고 엄마가 남한테 보여줬을 때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고 싶어 했어요. 여기엔 좀 이유가 있는데요. 스카일러 가족이 사는 곳은 오하이오주의 칼라일이라는 마을이었는데 마을 전체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커뮤니티였어요.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끈끈하고 왜 옛날 시골 마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옆집 숟가락 숫자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을 사람들끼리 비밀도 없었고요. 공유되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일러네 엄마는 더 자신의 가족이 완벽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완벽한 집안의 완벽한 스카일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017년 4월 26일 엄마랑 같이 피임약을 처방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간 날이었어요. 거기서 스카일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피임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스카일러의 배에 초음파를 해보는데요.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스카일러는 임신 8개월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순간 스카일러는 아기 엄마가 되면 대학교도 못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치어리더도 할 수가 없고 온종일 아이를 봐야 하는 10대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의사에게 낙태 이야기도 해봤지만 임신 8개월이면 낙태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듣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8개월 동안이나 생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섭식 장애를 앓으면서 심한 저체중이라서 평소에도 생리를 안 한다거나 건너뛰었던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카일러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같이 온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고요. 자신 외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카일러네 엄마가 완벽한 가정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대요. 자신의 남자친구 브랜든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자친구가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2017년 봄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는 8개월이죠. 기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만났던 트레이 존슨이라는 동갑내기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스카일러의 친구가 소개팅을 해줘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이때 스카일러가 성적 학대를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의존성 인격 장애도 생겼다고 합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가 생기면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쉽고요. 간단한 결정조차도 본인이 못해요. 이때 트레이를 만나면서 스카일러가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인 트레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일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아이는 뱃속에서 계속 크고 있었겠죠. 워낙에 마른 체형이기도 했고 스카일러가 배를 붕대로 칭칭 감고 다녀서 말랐던 애가 조금 살이 쪘나 할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How could that happen? I've seen her every day. I look at her, I talk to her, I hug her. 엄마조차도 매일 보고 매일 안고 했는데도 몰랐다고 합니다. 임신 7개월 때 사진이고요. 부모님이랑 바다에 놀러 가서 부모님이 찍어준 사진인데 7개월로는 절대 보이지 않죠. 스카일러는 임신 9개월이 넘었을 때 브랜든과 함께 학교 무도회까지 갑니다. 물론 배 안에 붕대 같은 걸로 감았겠지만 누가 9개월 임산부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같은 드레스를 입은 스카일러인데요. 2017년 2월과 5월의 사진입니다. 임신 6개월 차와 9개월 차인데 차이가 거의 없죠. 스카일러는 무도회에서 밤새도록 놀고 춤도 췄어요. 무도회에 남자친구 브랜든과 함께 갔는데 브랜든도 스카일러가 임신을 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산통이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증을 참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 2017년 5월 7일 산통이 너무 심하고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집 2층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요. 화장실 바로 옆은 남동생 잭슨의 방이었는데 동생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게 스카일러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스카일러는 2017년 7월에 다시 피임약을 처방받으려고 산부인과를 방문해요. 의사 선생님은 의아했죠. 낳은 아이는 어디 있고 모유 수유를 해야 할 산모가 갑자기 피임약을 처방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스카일러는 사산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 스카일러가 아이를 낳고 땅에 묻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7월 14일 스카일러는 영아 살해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I had the baby and I didn't. Okay, hold on a second. When you say you had the baby, where were you? I was in my bathroom. It just came out when I pushed and it wasn't breathing. It didn't make any noises.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의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가족들 중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스카일러가 아기를 낳는 시점에 아기가 사산된 건지 태어난 후에 스카일러가 죽인 건지 경찰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You should have just told us. I know. What did they tell you? I think they want to know if I killed it myself. Yeah, you go to jail. I didn't though. You go to jail. It's in the papers. It's everywhere. The neighbors have already called me. Chris already called me, and I know she was telling me that they're digging up stuff in her backyard. You're going to be on the news. How do you think Mims and Paps and Bill and Janet? 딸이 범인으로 몰린 상황인데 지금 동네에 딸이 아이를 낳고 살해 유기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스카일러의 영아 유기 사건에 엄마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카일러가 부모님과 조사실에 있는 동안에 경찰들은 스카일러의 집 뒤뜰에서 묻혀진 아기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시체 부검을 시작해요. 일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스카일러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6일 후인 7월 20일 스카일러는 다시 경찰서로 소환됩니다. Baby, you're trying to get rid of a baby, but I never did anything. Okay, well, but
But see, how to get rid of a baby is kind of, I Sounds mean, really bad now. I'm that's sorry. like how. I didn't try anything. 스카일러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해봤더니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검색해본 결과를 찾습니다. Tell me about the fire. What fire? Well, there's some evidence to show that there was some burning on her. Didn't burn her. I promise on anything I didn't burn her. I didn't burn her. Are you sure? I swear on anything. You're sure? That I'm sure. 계속해서 살인을 부정하던 때 중요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했는데 전문의가 시체가 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었는지 의심을 해요. 처음에 스카일러는 계속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말을 바꿉니다. 아기가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화장을 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을 시키면 뼈가 가루가 돼야 되는데 뼈가 그을린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다 태운 건 아니고 아이의 다리만 라이터로 그을리게 했다고 해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I think she might have made noise. They kind of noise. Maybe a little noise. A girl, but I didn't know if it was something else. I saw her arms maybe a little moving on. I didn't think she was breathing. I think I squeezed her too hard. Okay. But it was something. I know. It's okay. It's okay. You can't. It's okay. You were I trying. think that must have killed her. I think I killed her on purpose. Squeezed her. 그리고 계속 스카일러는 이야기를 또 바꿉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는데 실수로 아이를 죽이고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911에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했더라면 아기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날 스카일러는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보석금을 내고 재판 전까지는 집에서 머물게 돼요. 2주 후 스카일러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생중계가 됐고 특히나 영유아에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이 폭발했어요. 법원 앞에는 스카일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스카일러네 집 앞에 와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카일러와 스카일러의 가족들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전이 있습니다. 아기가 불에 탔다던 첫 번째 시체 검시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탄 흔적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의 뼈에서는 어른과는 다르게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점 반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스카일러는 영아 살해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스카일러가 출산하기 11일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아이의 심장 박동수도 정상이었고 건강한 상태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스카일러는 사후 피임약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뒤 72시간 이내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약이 이미 생겨버린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건 아니었을까요? 일단 임신 중에 사후 피임약을 먹어서 태아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간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차고 다녔던 복대도 어느 정도 아이의 건강에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왜 스카일러는 아기를 불에 태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실수로 죽였다고 자백을 하게 된 걸까요? Think about how proud Annabelle would be to have you as a mom for being honest about what happened. 아이의 이름이 애나벨이었는데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로 남으려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은 스카일러가 살아있는 아이를 죽였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스카일러가 의존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취약한 게 주변에서 말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생각이나 의사결정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증거 불충분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자백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요. 영아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3년간의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스카일러만 알고 있는 거겠죠.
과연 스카일러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